영화, 음악, 가수, 책, 시, 모든 문화예술에 대해 떠들어볼 시간. 안녕하세요. 주제가 뭐더라의 MC 이린하 이승수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존재합니다. 살면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시도 읽을 텐데 내가 즐기는 이 문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는 금강 FM에서 송출된 라디오 원고에 나온 영화나 노래를 주제로 여러분과 시원하게 입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입을 털어줄 인턴을 데려왔는데요. 주제가 뭐더라의 뉴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입을 털 인턴 한상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원고는 7번 방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상윤님은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인데 처음으로 영화를 보면 울 뻔했던 영화고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충격 먹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만큼 많이 운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원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이 강간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무고한 정원섭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춘천 강간 살인 조작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 용구와 그의 딸 예승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용구는 어린 딸 예승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청장의 딸이 사고로 사망하는 현장에 있던 용구는 억울하게도 살인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누명을 쏜 용구는 사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7번 방에 수감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아요.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그는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수감자들과의 우정을 통해 조금씩 극복하죠. 이 과정에서 용구는 딸과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당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소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해요. 이런 요소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화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와줍니다. 네, 원고에 적힌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간략하게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저는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우고 잡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의 정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가해자를 놓쳐서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바탕으로 저희의 인턴과 함께 입을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입을 털기 전에 몇 가지 룰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데일리 미션을 한번 정해볼까요? 여기 상자에 있으신 걸 꼽아주시면 됩니다. 제가라고 지칭하기 금지. 네, 오늘의 데일리 미션은 제가라고 지칭하기 금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제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가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려서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잘 해봐야겠지요? 그럼 이제 오늘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낭독된 원고에서 뽑은 주제에서 가장 인상 깊은 파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원고 속에서 이 과정에서 용구는 딸과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 용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갔는데 수감자들과의 우정과 그런 돈독함을 쌓아서 딸과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님은요?
이 주인공이 경찰청장에 이제 딸이 죽었을 때 이제 현장에 있어서 이제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경찰청장의 이제 딸을 살리려다가 이제 그 현장에 있어서 가해자로 오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막 사회적으로 이제 막 괜히 막 뭐 나서서 도와주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 약간 현실과 약간 어울리지 않나. 아, 맞아요. 저도 인턴님과 똑같이 용구가 경찰청장 딸을 살인 및 강간한 한 죄로 수감되게 됐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사회적 약자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거를 와닿게 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인들이나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누명을 쓴 적은 없고 누명을 씌우는 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좀 어릴 때 좀 많이 일어나는데 친구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제 보통 먼저 말하는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하면서 잘못을 다 더 씌우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턴님은 있으신가요? 그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운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누명을 쓴 적이 있긴 하거든요. 동생과 집에서 놀다가 동생이 부모님의 엄마의 화장품인가? 그거를 깨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엄마는 제가 딸이니까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만지다가 깨트린 줄 알고 저를 혼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동생이 한 거라고 말을 해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제가 너무 많이 혼나니까 자백을 하게 되어서 그 누명을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그쵸. 혹시 예승이가 본인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될까요? 일단 예승이는 나중에 이제 직접 변호를 하며 아버지의 죄를 무죄로 만들었는데 나라면 예승이처럼 변호사가 될 머리는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왜 부모님의 억울한 점을 적어서 그거를 살짝 공론화 같은 거 시켜서 좀 다시 재수사를 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저희 아버지의 사연들을 여러 곳에 올릴 것 같아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빠가 사형 선고를 당한 건 이제 바꿀 수 없지만 이제 결국의 포인트는 아빠와 같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가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말 같은 이제 행보를 밟지 않았을까. 그럼 7번 방의 선물 외에 그 비슷한 주제를 가진 영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국제시장을 들고 왔는데요. 네. 국제시장도 7번 방의 선물과는 주제는 다르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가족에 관해서 눈물샘을 그렇게 자극시키는 영화는 국제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한 주제를 가진 영화는 이제 영화 1987을 생각을 했고 아마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아마 크게 임팩트 있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 영화에서 잠깐 비춰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압적인 수사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같은 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잘 다룬 1987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각자 노래 추천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읽을 원고와 관련된 노래나 비슷한 분위기 혹은 메시지를 담은 노래 등 각자 노래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소개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만큼에서는 오늘의 미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예솔이가 그 찬양곡을 부르거든요. 네. 찬양곡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 7번 방의 선물 OST로 알고 있는데 찬송가의 원곡을 들어봤습니다. 그 오 홀리 나이트라는 곡인데요. 가수 소양 씨가 부른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들고 온 노래는 이선희의 2년이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노래 가사의 주제가 네. 뭔가 이별과 남겨진 2년 그런 주제를 다룬
노래인데 이 노래가 뭔가 영화 속에서의 아빠와 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뭔가 딸이 마지막까지 아빠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 노력이 가족애가 보이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아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생각을 했고 네. 약간 곡의 분위기하고 예승이의 이제 마음이 참 잘 어울리지 않나. 네, 그럼 오늘의 입털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를 진행하며 데일리 미션에 실패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겠죠? 이제부터 처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벌칙 수행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다들 미션을 의식하지 않으신 것처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제일 적게 사용하신 분은 승수 씨입니다. 총 11회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15번으로 두 분이 동률이 나왔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2연속으로 와 2회차 연속으로. 사실 이 벌칙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 게 다른 벌칙들은 좀 의식을 하면은 걸을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의식을 해도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으악! 뭔가 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폭력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의 토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을 같이 털어줄 인턴 한상윤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면서 뭔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좀 됐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이제 약간 가족들과 봤던 영화를 이제 회상하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주제가 뭐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